안녕하십니까. 고대 주술연구소장 오록입니다.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. 저희 서울시 송파구 저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. 그리고 의뢰인한테는 어렵게 동의를 받았고요. 그 좀 사정사정했습니다.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만나는데 이 실제 사연을 유튜브에 올려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. 사실 제가 이 주술 일을 하는 거를 아시는 분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좀 안전이 확보된다 생각되면 출장도 가서 봐드리는데요. 이 사연을 주신 분, 또 직접 테마 주수 서비스를 받으신 분이 굉장히 좀 충격이 컸었나 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또 제가 직접 뭐 위로도 해드리고 테마의식도 하고 또 비방도 해드리면서 그 이후에 더 이상 이제 귀신들한테 시달리진 않지만 제가 퇴마를 해드리고 나서 한 달인가 정신과 치료를 좀 받으셨나 봐요. 네, 이 장롱은 사실 이분이 그 결혼을 할 때 장만했던 장롱이고요. 그리고 이 동네에서 꽤 오래 살았다 봅니다.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이 장롱이 또 이 부모님이 쓰던 또 장롱이었대요. 그러니까 부모님이 쓰던 장롱인데 산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신혼집 꾸밀 때 갖다 썼대요. 처음에 이 장롱을 장만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비싼 장롱이었대요. 되게 비싸게 준 장롱이고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데 꽤나 비싼 거라고 그때만 해도 그럽니다. 제가 가서 만져봤는데 견고하고 문이 되게 무거웠어요. 마치 왜 캐나다 대학교 가면은 뭐 저기 그 캐나다 미국은 이 문이 되게 오크우드로 돼서 되게 무겁거든요. 저는 이 장롱을 딱 봤을 때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. 굉장히 견고하고 무겁고 그랬어요. 사연자는 저한테 이제 퇴마식을 의뢰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첫 몇 년은 별일 없었대요. 별일 없었고 뭐 10년 지나서도 큰 일이 없었는데 결혼한 지 한 10년 넘어가서 한 15년을 되니까 이제 그 자녀가 이제 중학생 한 2, 3학년 이제 됐단 말이에요. 하나는 2학년, 한 명은 3학년 됐는데 자꾸 어느 날부터 애들이 그 늦잠을 자고 학교에 뭐 지각도 전날 자제하고 밤에 뭘 하는지 그래서 게임 좀 그만하라고 핸드폰도 뺐었대요. 이제 핸드폰 뺐으니까 완전히 진짜 막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제 최악으로 치닫았던 거죠. 요즘 애들 핸드폰 뺏으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. 그래도 이제 이 사연자는 애들이 자꾸 학교에 지각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12시만 넘으면은 컴퓨터 사용 금지, 핸드폰 사용 금지를 걸었대요. 그러면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도대체 밤에 뭘 하길래 핸드폰도 못 쓰게 하고 컴퓨터도 못 쓰게 하는데도 여전히 지각을 한다는 거예요. 사연자가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물어봤대요. 니네 도대체 밤에 뭐 하길래 맨날 이렇게 아침에 늦게 일어나냐. 애들은 한 말이 일찍 잤다. 근데 맨날 감이 눌려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꾀병이라고 생각했대요. 그래서 애들을 막 닥달을 했대요. 꾀명 부리지 마라. 거짓말하지 마라. 탓하지 마라. 뭐 이런 변명하지 마라. 이렇게 뭐라 세웠나 봐요. 근데 어느 날 한 3개월 지나서 보니까
애들 눈밑이 까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든지 눈밑이 이제 다크서클이 생기기 시작하고 퀭해가지고는 이게 도대체가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여겨져서 애들을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갔대요. 근데 병원에서는 딱히 뭐 그냥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고 대신 좀 수면이 좀 부족한 것 같다. 그러니까 잠을 좀 푹 자도록 그 수면 유도하는 그런 처방을 해주겠다 했대요.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먹으니까 애들이 한 며칠은 자든가 싶었는데 그 뒤로는 오히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침에 진짜 어느 날은 완전히 1시간, 2시간 늦게 일어나가지고 학교에서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도대체 뭐 하느냐. 그래서 이제 사연자가 그 홈캠을 한번 애들 방에 놔뒀대요. 도대체 밤에 뭘 하는지. 애들도 이제 뭐 홈캠 설치해도 상관없다.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부모가 막 뭐라 세우고 애들은 억울하니까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라도 홈캠 설치하려면 해라. 그랬대요. 그래서 홈캠을 설치하고 그 다음 날도 또 애들이 늦게 일어나서 이제 이 사연자가 애들 학교 보내고 컴퓨터를 이제 확인을 했대요. 그랬더니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가 않더래요.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홈캠에는 이 적외선 모드가 있는데 적외선 모드를 안 켜고 그냥 촬영을 해서 소리는 뭐 끼익끼익 소리는 나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애들 잠자는데 불 켤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적외선 카메라가 되는 홈캠을 다시 설치를 했대요. 그리고 또 여전히 애들은 늦게 일어나서 애들 아침마다 이제 애들 깨우는 거에 전쟁이 난 거죠. 애들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막 달달 볶여서 학교를 가고 또 부모들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적외선 카메라가 되는 홈캠을 이제 열어봤대요. 그랬더니 애들이 막 이렇게 잠을 자는데 중간에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또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농을 바라보다가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농의 문이 자동으로 삑 열리더래요. 그걸 보고 이 사연자는 그냥 멍했대요.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? 저 농의 문이 왜 열리지? 그런 생각을 했대요. 혹시 애들이 적외선 카메라가 되는 홈캠을 달아서 장난치는 건가? 그런 생각을 했대요. 그때까지만 해도 귀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대요. 왜냐면 이분들이 이 쌍용 쪽에 있는 그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고 신앙심이 되게 깊은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애들을 깨우고 학교 보내고 이 장롱 문을 열려면은 실 같은 거를 걸어서 열었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침대 주변부터 시작해서 농 주변 손잡이 그리고 쓰레기통 다 뒤져서 이제 줄이나 실 같은 거 있나 찾아봤는데 없더래요. 그리고 이제 첫째한테 물어봤대요. 너 혹시 적외선 카메라 되는 홈캠 달아서 그것 때문에 섭섭해서 장난친 거냐? 그랬더니 더 막 황당한 표정 지으면서 팩하니 방으로 들어가더래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방으로 쫓아가서 이제 다정하게 물어봤대요. 밤에 너 자고 일어나서 장롱을 바라보던데 왜 그러느냐? 했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.
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애들은 잠들었고 또 늦게 일어나는, 그래서 다시 또 홈캠을 돌려봤는데 애들이 이제 뭐랄까 이 방 하나에서 둘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 이 옷 같은 거 막 좀 그게 섞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마음 같아서는 방 하나씩 주고 싶지만 그 여의치는 않았대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방에다가 애들 침대 2개 놓고 또 애들이 옷 같은 것 때문에 싸울까봐 농도 하나씩 이렇게 해준 거래요. 그러니까 이제 방이 좀 많이 좁아졌대요. 그렇지만 그래도 애들이 뭐 따로 이렇게 큰 방에 부모님이 이제 안방을 양보해 주는 거에 미안함, 그리고 이제 각자 옷을 관리할 수 있는 농이 있어서 좀 덜 싸웠더래요. 홈캠을 또 확인해 보니까 이 문이, 장롱이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더래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애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침대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장롱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다시 또 쓰러지듯 뒤에 누워서 자고, 다시 또 일어나서 장롱 문을 뻔히 보다가 또 자고 그러더래요. 그때쯤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순간 딱 드는 생각이 귀신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그때 했대요. 처음에는 귀신 같은 건 생각도 안 했고 정말 상상도 안 했대요. 그런 게 있기는 하나? 뭐 그런 생각. 근데 이 홈캠을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귀신이 장난하는 것 같다,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. 그렇다고 이야기를 뭐 목사님한테 하자니 좀 그렇고 어디 말할 데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개를 키웠잖아요.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개를 키워와서 제가 공원에서도 이분들 종종 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은 그 영상 한번 좀 보여달라.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 그거 담아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봤더니 이거는 누가 봐도 집에 귀신이 들렀구나,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퇴마를 좀 해야 될 것 같다. 근데 퇴마하기 전에 괜찮다면은 그 집안을 좀 볼 수 있겠느냐. 그래서 저랑 그 이제 그 의뢰인이랑 같이 이제 집에 갔습니다. 딱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게 인테리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제가 그 장롱을 딱 보는 순간 물어봤어요. 이거 얼마나 오래된 거냐. 왜냐면 제가 딱 보니까 원래 색깔이 밝은 다갈색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시커멓게 변한 거예요. 이건 제가 보자마자 이건 장롱이 아니라 관짝이다고 말을 했어요. 이거는 장롱이 아니라 관짝이 됐습니다. 당장 이거를 버리셔야 될 것 같다. 그리고 밝은색 톤의 이 농을 다시 한번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장롱 같은 경우는 오래 두면 안 좋으니까 적당한 가격에 자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장롱이 좋겠다 말씀드리고, 그리고 영상을 보니까 이거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장롱에 귀신이 든 거 맞고,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롱문을 싹 열었더니 뭐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건 뭐예요? 물어봤더니 열어보니까 그 안에 부적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이 결혼한 자녀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적을 몰래 넣었나 봐요. 사연자도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.
근데 제가 이제 부적을 팔면서 항상 뭐라고 안내문에 적어서 보내드리냐면 부적을 밀폐된 장롱에 넣지 말라고. 그거는 그 장롱이라는 거는 이 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문이에요. 그러니까 저승문 또 문. 그러니까 문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. 조직적으로. 그러니까 이게 장롱이 처음 산 거랑 달리 완전히 까맣게 변해가지고 관짝처럼 변했고,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부적까지 있으니 당연히 귀신이 꼬이들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그 부적 누가 그려줬냐 했더니 이제 그 어떤 무당한 데가 산 거다. 제가 그랬죠. 이 무당한 데 쓴 부적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쓰는 부적이고 거기 아마 입구자가 보일 거다 했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다시 펼쳐봤는데 있어요. 그래서 이 바로 이제 그 부적은 향 피우고 태워드리고, 그리고 저 장롱은 바로 그냥 뺍시다. 그래서 이제 사람 불러서 장롱을 빼고 이제 바로 이제 이 수거 업체에 접수를 했죠. 그리고 집안에 이제 그 귀신이 꼬여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손을 봐드렸어요. 워낙 자주 그 뵙는 분이기 때문에 좀 직접 이렇게 얼굴 보면서 그냥 처방해드렸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테마 부적을 설치해드리고,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일주일 되면 태워야 된다 해서 또 그까지 태워드렸고, 그랬더니 제가 좀 선물을 받았습니다. 뭐 물론 이제 그 공짜라는 건 아니고요. 돈을 받고 이제 테마를 해드린 거고, 그러고 나서 갑자기 집안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애들 참 잘 자고 이제 다시 지각 같은 것도 안 하고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좀 선물을 주시는 거를 마다하지 않았죠. 원래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게 출장 이게 좀 비용이 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동네에서 자주 뵌 분이고 그래서 그냥 저기 진짜 좀 좋게 해드렸습니다. 어떤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좀 현장을 찍어 놓을 걸. 근데 이 집안을 촬영해야 하는 거를 이렇게 좀 좋아하시지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촬영됐고 대신 이 버린 장롱은 제가 나중에 괴담이라도 이제 올리려고 촬영해놨는데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이 얘기 올리지 말라 하셨어요. 왜냐면 올리면은 막 여기저기 퍼지는지 아셨나 봐요. 그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괜찮다 하시더라고요. 왜냐면 이게 영상 올린다고 이 농의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을 거다.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고, 그랬더니 그러면은 생각해 볼게요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허락을 받았죠. 이 농이라는 거는 특히 문이 달린 가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 가구는 좀 이렇게 생긴 나무로 된 이런 가구는 좀 자주 바꿔 주시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문짝이라도 좀 보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옷이라도 다시 칠하거나 뭐 아니면 뭐 하여튼 사후 관리 하셔야 돼요. 새까맣게 변하는 거를 오랜 세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. 주의하셔야 되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저희 동네에서 일어났던 실제 있는 얘기를 근거로 이야기를 공유해 드렸고요.
제가 워낙 입담이 좀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어쨌든 실화를 기반으로 한 얘기고 거짓이 1도 없어요.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. 이 영상이 좀 재미도 있고 또 여러분들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렇게 보았습니다. 시청 감사드립니다. 다음번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